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냐라고 분노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또 이 사실을 알고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 기사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과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이거를 분석한 더 브리핑의 기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의 직권남용 대 우병우의 직권남용. 당장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국과 우병우를 비교하냐 하실 수 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같이, 굉장히 좋은 분석인 것 같아서 더 브리핑의 기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혐의 내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데요. 검찰은 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면서 감찰 중단이 아닌 감찰 무마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단이라고 볼 경우 감찰을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 권한이 민정수석에게 있으므로 재량권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혐의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감찰 무마라면 감찰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탁 등으로 인해 더 계속할 수 없게끔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으로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영장 내용이 공개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수사 의뢰와 인사조치 중 후자를 선택한 결정행위가 아닌 그 이전의 감찰 계속 필요성을 무마한 행위로 혐의를 맞추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권남용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그 경우에 성립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죠. 적극적인 행위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되고 실형을 받은 혐의 중에도 조국 전 장관에게 검찰이 씌우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습니다. 박근혜, 김기춘 국정농단 주모자들이 모두 1심에서 직권남용의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항소심과 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지만, 같은 민정수석실 업무로 우병우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검찰이 조국 전 수석에게 묻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병우는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 혐의로도 유죄를 받았는데, 안종범 전 수석과 최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입니다. 조국 전 수석의 경우 감찰을 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보다 직무유기에 가깝죠. 그러나 안종범 전 수석과 최씨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고도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병우와는 달리 조국 전 수석은 분명히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직무유기 혐의도 물을 수 없죠. 우병우는 여러가지 직권남용 혐의가 제기됐지만 첫 번째 영장이 발부되고 유죄까지 인정된 혐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하여금 CJ ENM에 대한 고발을 종용했다는 겁니다. CJ ENM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경선 당시 TVN 오락 프로그램에서 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광해를 제작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를 평가를 받았고,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변호인 제작에도 투자해서 청와대로부터 좌편향 문화예술 기업으로 지목되고 있었습니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2013년 9월 30일자 수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즉 본인들 좀 비판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혹은 또 다른 이쪽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기가 마음에 안 든다. 결국 이 소리죠.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하지 않아 문제라는 발언도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델의 당시 공정위원장에게 영화계 수직 계열화로 인한 극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발생 문제에 관해 바로잡을 걸 특별히 지시했고, 공정위는 CJ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CGV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CJ ENM에 대해선 시정명령만 필요하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정수석실로 직접 불러 CJ ENM을 CJ CGV와 공동정범이 성립해 고발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신영선 사무처장은 이미 심사보고서가 송부됐고 심사보고서 조치 의견을 갑자기 변경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머리를 잘 쓰면 엮을 수 있다라며 신영선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청와대에서 CJ ENM에 대한 검찰 고발을 강력히 원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잘했던 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엮어가지고 사람 하나 범죄인 만들고, 혹은 본인들이 지켜야 될 거는 철저하게 지켜내고, 이런 걸 김기춘, 우병우가 너무나 잘하지 않았습니까? 프레임 전환 같은 거. 아무튼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도 노대래 공정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CJ에 대한 엄한 처리를 요구하며 공정위로서는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심사보고서에 없었던 CJ ENM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전체 회의 결과 고발 의견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공정위 담당 국장이 기존 심사보고서 내용과 다르게 심사관 조치 의견으로 CJ ENM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 진술한 것은 공정위 내부 고발 규칙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즉, 우병우로 인해서 이 공정위 내부 고발 규칙에도 어긋나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1심 재판부는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의 신영선 사무처장 등에 대한 CJ ENM의 고발 조치는 공정위 내부 지침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피시민의 방어권을 침해하도록 했던 행동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이런 혐의로 청구된 우병우의 구속영장은 세 번째 만에 받아들여졌는데, 지금까지 본 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란 침해받지 말아야 할 권리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행위가 우병우처럼 고발을 위한 법률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 공정위 고위 간부가 난색을 표하는데도 머리를 잘 쓰면 엮을 수 있다라며 종용하는 등 권리 침해를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이 유재수 감찰에 있어서 이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어떤 것으로 제시할지는 저희가 지켜볼 일인 거죠. 이거 보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병우는 누가 봐도 이 적극적으로 이 공정위에 압력을 가했죠.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엮을 만한 게 있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냥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다양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같이 거리로 나가서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